이번 시간에는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독서의 중요성은 예전부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고,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예측도 하고, 계획도 짜고, 다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데, 특히 그 트렌드, 추세나 경향을 통해 가지고 흐름을 알아야지 우리에게 기회와 환경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우리 발간되고 있는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책은 제가 거의 매년 사서 보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10가지 키워드는 매년 이 유행을 선도하는 단어가 돼가지고 패션 업계라든지 산업계라든지 정재계에서 이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분석 센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용어나 단어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앞으로 많이 쓰일 것인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책을 전반적으로 다 읽고 뭐 내용이 세세하게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사서 사든지 아니면 동네 도서관,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빨리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책은 보시면은 좀 그 굉장히 트렌드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년 출간이 되고 베스트셀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대학생들이 1년에 책을 한 권 정도 모르겠어요. 학교 수업 교재 빼고 전반적으로 책 한 권 정도 읽는다고 그러네요. 그렇지만은 1년에 책을 여러 권 읽는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고 지식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쫓아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읽어야 될 책 목록이라든지 뭐 재밌는 책, 교양 도서 이런 것들은 다른 영상에서 제가 또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때때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들은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는 예스 24에 나와 있는 그 목차나 내용을 갖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교토 삼굴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판다. 왜 세 개를 파냐면은 그 여러 가지 천적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토끼는 굴을 세 개를 파놓고 피하고 숨고 이런 만일의 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책에서는 여기 영문 약자를 딱 따가지고 10개의 키워드 해가지고 레빗 점프라는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웅크렸던 토끼가 더 멀리 뛴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멋진 도약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트렌드 경향이 있는지를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2023년은 검은 토끼띠의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가 이제 토끼띠 해고 뭐 12, 그 12가지 띠가 이제 매번 돌아가면서 이제 띠들이 매년 바뀌면서 어느 해는 나의 띠가 되고 어느 해에는 뭐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 흰색, 빨간색 이렇게 앞에 이제 색깔에 대한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요 색깔이 어떻게 해서 붙냐면은 오행, 음양 오행에 있는 색깔을 갖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띠별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어떨 때는 뭐 검은 토끼띠에 흰색 토끼띠에 노란 토끼띠, 파란 토끼띠, 빨간 토끼띠에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해갖고 6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행의 색깔을 얘기하는데 오행에 따른 상생상극 해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목화토금수라고 해가지고 이걸 오행이라고 하는데 이 목화토금수가 색깔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목은 나무의 그 푸른색 그린 해갖고 녹색을 의미하고요. 이 녹색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파란색까지 포함해가지고 파란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빨강을 상징하는 거, 이렇게 화는 빨간을 얘기하고 토는 노란색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은 흰색, 쇠를 얘기하고 있고 수는 물이고
검정색을 얘기하는데 이 물이 이제 깊은 바다나 깊은 물속을 들어가게 되면 아주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23년은 토끼띠 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에 그렇게 붙여 놓으셨는데 우리 이제 김난도 교수님 이렇게 해보니까 사이트도 이렇게 있어갖고 이 책을 직접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유튜브나 검색해 보시면은 저자가 이제 트렌드 전망하는 것들을 재밌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검색해 보고 제가 설명하는 것 이외에 세부적인 것들도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몇 가지만 좀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예스24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 정리된 목차를 중심으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이 그 국제 마케팅도 그렇고 국제 경영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뿐만 아니라 기업의 흐름, 소비자들의 트렌드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책이 이제 그 매년 나오기 때문에 이 어떤 그 통계적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 갖고 키워드를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히 의류업계라든지 패션업계 이런 데서는 이 책들을 대량 구매해갖고 전 직원들한테 막 읽어보라고 나눠주기도 하고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10개의 트렌드 키워드가 사람들라든지 매스컴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대한민국이 나노 사회로 전환해갖고 나노 사회가 뭔지 이런 개념들 많이 이제 우리가 쓰고 있고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부침이 너무 심하니까 생존하는 방법이라든지 슬기로운 엔데믹 생활. 그러니까는 2020년 초부터 코로나가 여태까지 종식이 안 되고 있으니까 팬데믹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되고 있는 엔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일상 속에서의 어떤 오아시스를 찾아가지고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메타버스와 내러티브가 만드는 새로운 현실 세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고요. 작년 재작년부터 메타버스 가상 세계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언급이 되고 있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대한민국 10대 트렌드 상품 이런 것도 소개를 하는데 2023년도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평균의 실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평균적으로 해갖고 중간 정도만 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간 정도의 상품이나 제품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고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평균의 실종 말고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갖고 이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공군 비행사의 전투복을 만드는데 비행사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비행사들의 키와 몸무게를 아니까 그 평균을 내 가지고 이거에 맞는 전투복과 헬멧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 갖고 대량으로 만들어 놨더니 키 작은 사람에게도 안 맞고 키 큰 사람에게도 안 맞고 뚱뚱한 사람에게도 안 맞고 머리 큰 사람에게도 안 맞고 뭐 작은 사람에게도 안 맞는 거예요. 평균적인 걸 만들었더니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평균적으로 된 물건보다는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물건이라든지 하여간 요새 세상에는 평균적인 물건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 빅뱅이라든지 일단 용어만 설명을 드리고 뒤에서 몇 개 자세한 설명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체리 슈머 옛날에는 뭐 펜슈머라든지 블랙 슈머 이런 용어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체리 슈머라고 해갖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갖고 영리하고도 합리적이고 절약하는 소비자들 뭐 체리 슈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도 이제 인덱스 관계, 뉴 디맨디드 전략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용품을 만드는 수요 전략이라든지 디깅 모멘텀 그 다음에 알파 세대가 온다. 저번에는 뭐 MZ 세대부터 시작해갖고 Z 세대 뭐 다양한 세대가 오는데 2023년도부터는 또 알파 세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든지 공간력 그 다음에 네버랜드 신드롬 이렇게 해갖고 10가지의 키워드를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김난도 교수님은 뭐 트렌드 연구자, 컨설턴트, 작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
대학 소비자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이고 생활과학연구소 안에 소비자 트렌드 분석을 이끌어 가시고 있고 매년 이렇게 2008년도부터 책들을 꾸준히 트렌드를 분석해갖고 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저를 통해 가지고 이 제자분들하고 같이 좋은 책들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스24에 그 책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들 페이지별로 이제 간략간략하게 중요한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책에서 뭘 소개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제가 존경하고 있는 그 전영구 교수님이라고 전 박사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책을 읽으시고 한 권씩 읽으시고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3페이지짜리 내용들을 이제 메일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꾸준히 보내주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또 간략하게 이 책을 서머리한 거를 소개를 좀 드려보고요. 지금은 이제 그 홈페이지를 가지고 이제 내용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 페이지도 다 나와 있지만은 이 책을 처음부터 다 끝까지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어디서 빌려보거나 사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 용어들 굳이 그리고 또 안 사보더라도 이 핵심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중간에 어정쩡하게 끊긴 데가 있어가지고 다시 책 속으로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어서 좀 다시 좀 녹화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 불경기라고 해서 무조건 소비가 위축되는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명품 시장은 성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또한 소득 격차가 단순히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소위 작은 사치를 위한 상품,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 상품, 구매의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상품들이 불경기에도 잘 팔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작은 사치, 스몰 럭셔리라고 해갖고 나는 아침에 하루에 스타벅 커피 한 잔은 비싸더라도 사 먹어야 된다. 라든지 본인만을 위해 갖고 작은 사치를 하는 이런 추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불경기라고 해도 MZ 세대라든지 향후에 알파 세대로 교체되는 이러한 내용들 소비 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녹화를 이어가는데 잠깐 헛기침이 나갖고 잠시 녹화를 중지해 놨는데 다시 키지 않고 한 5분간 제가 설명을 쭉 해가지고 여기 어디서부터 뭐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그래서 처음부터 5분 정도 날려먹은 걸 다시 또 이제 설명을 또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 촬영하면서 5분 정도 날려먹는 거는 약과예요. 예전에는 뭐 2시간 정도 녹화 잘 됐겠지 하고서 봤는데 뭐 소리가 녹음이 안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던 적도 있고 똑같은 거를 다시 또 영상을 찍으려니까 두 번째 영상에서는 확실히 텐션이 떨어졌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어가지고 30년간 우리가 경험해왔던 세계화는 끝났다. 뭐 이런 내용이 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이후에 세계화 시대의 종언을 우리가 목도했다 이런 분도 있는데 러시아, 중국, 북한의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이라든지 미국과 유럽 연합의 대립이라든지 여기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등 기존의 세계화를 위해서 협력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극한으로 좀 치닫는 상황이 돼 있고 자원이라든지 외교, 안보 여러 가지 분열되는 세상에 있다 이렇게 뭐 29페이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미국 여론조사 기관에서 17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물어봤는데 14개국가 국민들은 가족이 제일 의미 있고 삶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유일하게 한국만이 물질적 풍요를 제일 중요하게 의미 있는 걸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적 풍요란 수입, 빚이 없는 상태의 음식과 집 등을 의미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상위권에 오른 직업이나 친구, 취미는 우리나라 순위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질 만능주의 세태를
좀 꼬집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산만이 아니라 이제는 평균으로 표현할 수 없던 무난한 상품이라든지 보통 중간의 의견, 정상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 이거 이제 평균의 실종이라고 해가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이제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평균의 종말. 이게 평균적으로 무엇을 만든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의 함정, 평균의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그 전형 그 평균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그 다양한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글로벌 연결성이 강화됨에 따라 극단 현상으로 뭐뭐 광풍이라는 게 많이 불고 있는데 이러한 광풍을 통해 가지고 전국구 상품이 세계구 상품으로 빠르게 강력히 동기화되고 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월드스타, BTS라든지 뭐 아이유 이런 분들 보면은 뭐 유튜브 구독자 수천만 명이잖아요. 100만 명만 해도 엄청난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세계 적으로 유명한 연결성이 막 연결이 되고 있고요. 오피스 탈출 분위기를 타고 구인 구직 플랫폼 시장이 호황을 맺고 있다. 그래갖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람들이 오피스를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과장이 되기를 거부하는 대리들을 일명 진거자 진급을 거부한다. 과장이나 책임이 되는 게 되면은요, 빨리 또 명예퇴직 당할 수도 있고요. 그냥 무난하게 자기는 책임질 짓 안 하고 편안하게 시키는 일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대기업에서는 부장이 되면은요 임원으로 이제 승진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서로 임원 달겠다고 충성 경쟁, 노력 경쟁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임원이 되면은 상무, 전무, 뭐 사장, 부사장 뭐 이런 분들 다 계약직이잖아요. 언제 잘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만년 부장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해갖고 정년 퇴임까지 가면 좋겠다. 일명 진급 거부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자들의 대처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용어들이 나와요. 체리 슈머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펜슈머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블랙 슈머 뭐 이렇게 나왔는데 체리 피커 뭐 이런 것처럼 좀 안 좋은 용어였는데 요새는 1인 가구라든지 현명한 소비라든지 뭐 해갖고 체리 슈머 꼭 절약을 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합리적으로 구매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짜만 말하는 블랙 컨슈머랑은 또 다르고 싸게 사기에 급급한 체리 피커 소비자들과도 좀 다른 결을 보여주고 있는 소비자를 체리 슈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인간관계의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친하다의 의미가 요즘엔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다네요. 그래서 그 친하다 하면은 뭐 SNS 공유 관계, SNS에서 자주 소통하는 관계, 1년에 한두 번씩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관계보다 뭐 더 친한 관계로 다양한 뭐 줌을 켜놓고 서로를 보면서 공부하는 이런 사이를 좀 친한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이제 키워드 같은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열광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이런 창의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을 퍼붓고 또 살아남지 못한 여러 가지 TV들 뭐 이런 상품들 보면 창의적인 생각이 부족했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파 세대에 대한 설명이 좀 있죠. 더 이상 뭐 전교 1등 엄치나 통하지 않고요. 이건 다 비호감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 세대들은 저마다 지니고 있는 기질이나 능력이 다른 탤런트를 가지고 있고 공부 못한다고 해서 체념하지도 않고 각자의 개성이나 인정, 최선의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각 분야에서 수준이 높은 개개인이 존재한다. 오타쿠 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보다 젊게 아니 어리게 사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 되고 있다. 멋져 보인다.
보다는 어려 보인다가 더 큰 찬사로 여겨지고 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24시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책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더불어 우리 이제 전 교수님의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계속 이어서 트렌드 코리아 2023의 그 전 박사님의 독서 경영 해갖고 이번에 그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신 김난도 외 미래의 창 출판사에서 내용을 보내주신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 해라고 2023년은 부를 수가 있고, 팬데믹 사태는 여러 가지 우리 일상을 바꿔놨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진행형인데 경기마저 우리가 나빠지고 있다 이런 걸 느끼게 할 수가 있고, 얼마나 빨리 회복하냐의 중요한 문제이고, 그다음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 우리나라가 1, 2분기 정도 후행해 왔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2023년도도 3, 4분기 정도의 바닥에 이를 것이라는 추론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날 국제 정세에 있어도 되게 심상치 않다. 그 대러시아 제재,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의 문제. 이제는 뭐 언제 끝날까 보다 누가 이길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제재에 따라 갖고 세계 경제, 에너지, 정치 이런 의존도가 어떻게 바뀔지 상당히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딜레마를 풀어나가야 되는 2023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10가지 키워드로 래빗 점프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2022년에 나노 사회의 전환, 그 다음 대투자 시대의 생존법 이런 것들은 앞에서 다 설명을 들었고, 파트 2에서 10가지 트렌드 키워드 보시면 평균의 실종, 오피스 빅뱅, 체리 슈머, 인덱스 관계, 그러니까 인과관계 여기 인덱스 관계로 얘기하고 있고요. 뉴 디맨드 전략, 창의력을 요구하는 거, 디깅 모멘텀, 알파 세대가 온다, 선제적 대응 기술, 그 다음에 공간력, 그 다음 네버랜드 신드롬, 이렇게 10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교토 3굴에 해당하는 리스크 해칭 뭐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는 이제 팬데믹이라든지 그리고 그 러시아 전쟁에 따른 세계 정세 이런 외부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전 박사님께서는 평균의 실종이라고 해갖고 이런 트렌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엄중하다. 그래서 탁월함, 차별성, 차별화, 다양성이 필요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고, 평균, 평범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체리 슈머 해갖고 똑똑하고 창의적인 MZ 세대들의 성향이 체리 슈머 트렌드를 가속화시키고 있고, 매너 소비의 덕목까지 갖추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개인주의화된 나노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사회생활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계 맺기의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변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인덱스 관계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상호가 필요하고, 창의적인 상호를 통해 갖고 트렌드, 뉴 디맨드 전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아바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예전에는 가상 공간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실제 공간, 물리적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다. 부동산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뭐 상가, 뭐 토지 다 이런 거는 이제 물리적 공간이고, 옛날부터 이제 우리가 펄벅의 대지라는 책이라든지 박경리의 토지 보면 다 이제 공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찾고 공간에서 어떻게 사람을 끌어모으고 행복하게 지낼 것인지 영토 공간에 대한 또 설명을 중요시하고, 이 공간력이라는 단어를 또 유행을 시킬 것 같아요. 우리 전 박사님께서는 교토 3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다양한 10가지 키워드를 잘 활용해 갖고 2023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희망을 갖는 불씨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끝맺고 있거든요. 전 박사님께서 2017년도부터 이렇게 매번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정리해갖고 저한테 보내주니까 1년이면은 52주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52권의 책을 읽는 우리 전영구 교수님께서 2017년도부터 저한테 책을 보내주셨으니까 5년 이상 매주 한 번도 안 빼놓고 책 서머리를 보내갖고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올려놓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그러면은 한 인생의 등불이 되고 벌써 꾸준히 읽으니까 1년이면 52권, 5년이면은 오르게 30 해갖고 300권 이상을 읽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강조하지만 어떤 제가 논문을 쓸 때요. 그 주제로 한 30가지의 논문이나 책을 쫙 정리하면 논문을 새롭게 한 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한 편 썼다는 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주제로 30권이 아니라 300권을 읽게 되잖아요. 10배?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전문가 찾을 때, 아, 나는 그 주제에 대해서 300권 읽었다. 300권 읽으려면은 보통의 시간과 정열을 들여야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주제로 300권 아니라 3000권을 읽잖아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그 모든 그 관련 책을 다 읽게 되면 이제 세계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제가 드리는 말씀도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서 생각이 나왔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발 좋은 책들 많이 읽고 지식과 지혜를 쌓는 복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